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회문화 대단원 4단원 사회계층과 불평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은 사회계층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계층이 뭘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회계층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없다고 생각하나요? 자,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나요? 평등하다고 생각하나요? 자, 사람마다 생각이 나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뉘는 그에 대한 이론적인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 단원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특히 이 4단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이 계층이 자, 이 계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이 계층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계층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한번 배워볼 겁니다. 다음, 우리 사회가 평등한가? 아니면 불평등한가? 불평등하다면 어떤 불평등한 것들이 있느냐? 다양한 불평등. 그럼 이 불평등한 것을 그대로 둘 것이냐?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 제도적인 장치, 이런 내용들이 우리 4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하기 앞서서 아까 잠깐 그림이 나왔었는데, 자, 우리 사회는 요즘 이렇게 계층이라는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때 큰 이슈가 됐죠. 자,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자, 여기 보니까 금수저는 자산이 20억, 연수입이 2억 이상이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대요. 은수저는 자산이 10억, 연수입은 8천만원. 동수저는 5억 5,500만원. 흑수저는 5천만원, 2천만원.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때 우리 사회의 유명 인사의 자녀들이 좀 쉽게 돈을 가지고 좀 쉽게 대학을 가고 좀 쉽게 어떤 것을 하다 보니까 금수저를 타고났느니 누구는 흑수저니 이렇게 비교해서 많이 표현했었죠. 특히 이 금수저, 흑수저로는 우리 사회를 경제적으로 봤을 때 불평등한 사례를 예를 들어서 우리 계층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한번 본다면, 먼저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사회 불평등 현상, 말 그대로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평등하지 않다. 그러면 왜 평등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불평등 현상의 의미가 되겠죠. 왜 평등하지 않느냐? 희소 가치의 차등 분배로 인해서 차이가 난대요. 희소 가치가 뭘까요?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자,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에 비해 부족한 자원이 부족할 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차등 분배가 된대요. 차등 분배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가지고 있는 소득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소득의 차이 때문에, 또는 그런 희소 가치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기회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소득의 차이가 나고 왜 접근 기회가 차이가 나느냐? 이게 바로 불평등 현상의 원인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원인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 누구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구는 적게 가지고 있느냐? 바로 개인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개인이 그만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는 연봉 5억을 받고 누구는 연봉 2천만 원을 받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겠죠. 반면에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획득 기회가 차이 나기 때문에,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금수저, 흑수저, 이게 바로 이 획득 기회의 차이 때문에
즉 가장 대표적인 예로 가정 배경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부모가 금수저이기 때문에 자녀가 금수저일 확률이 높아지고, 부모가 흙수저이기 때문에 자녀가 흙수저일 확률이 높아지는 이런 획득 기회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이게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의미, 원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평등 현상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한번 나타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경제적 불평등, 두 번째가 정치적 불평등, 세 번째가 사회 문화적 불평등. 자, 아까 경제적 불평등은 우리 금수저와 흙수저를 나누면서 얘기했었죠. 경제적이니까 돈과 관련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즉 재산의 차이. 누구는 20억을 가지고 있더라, 누구는 1억을 가지고 있더라, 또는 누구는 연봉 5억 벌더라, 누구는 2천만 원을 벌더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다음 정치적 불평등은, 자, 누구는 고위 공직자라서, 누구는 일반 농민이어서, 자, 이렇게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정도, 또는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차이로 인한 있는 정치적 불평등이라고 보면 되겠죠. 정치적 불평등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날 수도 있고,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정치적 불평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회 문화적 불평등이라고 해서, 자, 위신, 우리 지위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또는 명예, 교육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때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 문화적 불평등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또는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사회 문화적 불평등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재산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고,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높은 지위, 높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잘 갖추어질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구분했지만 이게 따로따로 각자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영향을 한번 본다면, 자, 사회 불평등 현상은, 자,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불평등이니까 이건 나쁜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없애야 된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럴까 한번 본다면, 자,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왜? 자, 여기서 재산의 차이가 난대요. 소득의 차이가 난대요. 그러면 누구나 열심히 해.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만큼 능력을 갖추면 너는 연봉 5억을 받을 수 있어. 그렇다면 경쟁을 유발하게 될 거고, 사람들이 열심히 하도록 할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한다면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사회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하다. 우리 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질 수 있대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대요. 그러면 그걸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만큼 더 효율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통합에 저해할 수 있다. 이건 우리 앞에서 첫 번째 긍정적인 거는 바로 노력과 능력에 따른 배분이라면 긍정적인 효과가 되지만, 가정 배경에 따른 불평등이라면 이제 통합을 저해할 수 있겠죠. 누구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교육을 받게 되고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누구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하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결국에는 박탈감을 느끼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사회가 분할되고 서로 싸우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부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 자, 불평등 현상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원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런 불평등 현상을 잘 표현해 놓은 게 우리 과거 조선시대의 반상제도가 양반, 상민 얘기하는 거죠. 반상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정치적으로 권력이 높은 사람,
사회적으로 교육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즉 범주화해서 우리는 양반이라고 불렀어요. 다음 중인,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살고 있는 사람들. 정치적인 권력이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교육, 글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 간직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중인이라고 범주화해서 묶었어요. 다음 상민, 그냥 평민이라고 보면 되겠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부유하지 못해요. 권력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교육이나 지위도 그렇게 높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 노비, 이 사람들은 물건 취급을 받았죠. 경제적으로 거의 마이너스 수준의 사람들. 권력, 당연히 물건 취급받았으니까 없었을 거예요. 지위, 교육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우리는 노비라고 했었어요. 자, 보니까 이런 불평등 정도를 어떻게 했어요? 묶어서 범주화 시켰죠. 범주화 시켜서 양반, 중인, 상민, 노비 이렇게 만들었네요. 이렇게 계층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범주화 시켜 놓은 개념을 양반 계층, 중인 계층, 상민 계층, 노비 계층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계층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본다면, 자, 사회 계층화 현상은, 자,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불평등,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지속화되어서 범주화, 묶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범주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계층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하나의 형식화된 틀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사례가, 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신분제도, 반상제도, 인도에 가면 아주 유명한 카스트제도, 과거의 노예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는 계층화 현상의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크게 배운 개념은 없어요.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이 불평등을 범주화시킨 계층화 현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